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따져봐야 할 점이 많은데 우선 대통령실 입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최아무개 목사란 분이 대통령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열한 공작 사건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양측의 의견은 좀 엇갈리겠습니다만 먼저 혼윤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어떻게든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함정 몰카라는 것이 본질이죠. 본질이다.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께서 대통령께서 적절치 못했다. 네. 라고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풀어드려야 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또 그것대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께서 네. 져야 되는 저는 이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그래서 이제 진상이 밝혀지고 법적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그래서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이제 사과를 왜 나가면서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대통령 부인께서 직접 이제 검찰 조사도 받으셨고 네. 그 이후에 그런 그 수순을 밟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사과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일단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저급하고 비열하다라는 어떤 몰카이지 않느냐. 일단 저도 이 부분이 어떤 과정상의 부적절함 저는 저도 지적하고 싶어요. 네. 이 부분 뭐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만남을 허용을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선물 아니면 이게 뇌물일 수도 있고 뭐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은 뭐 이게 국가 기록물일 수도 있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몰카이더라도 받지 않았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받지 않았다면 이런 몰카가 공개됐을까요? 이 세상에?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은 와 김건희 여사가 이런 것도 주는데 안 받더라. 극구 거부하더라. 오히려 이런 말을 뭐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몰카였다는 것만으로 어떤 그 과정상의 어떤 부적절함만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어떤 뭐 이런 명품백을 받은 것이 이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적당할까요? 저는 합당하지도 않고 그 김건희 여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디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저는 어쨌든 간에 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뭐 한동훈 법무부장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렇게 본인이 사과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문자 5번을 보낸 만큼 정말 그렇게 공손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왜 조사받기 전에 이런 사과를 먼저 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수사가 나와서 이거 약간 청탁금지법에 구속 요건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무혐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사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이 있고 법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혼재해가지고 해서는 국민들이 이걸 보고 납득되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 적극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 일단 받은 건 사실이지 않느냐. 결과를 봐야 한다라는 주장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어떤 주장과 목소리에도 저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과 어긋나 보이는 게 없진 않습니다. 명품 가방을 건넨 당일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자신을 제외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뭔가 선물을 들고 와서 전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최재형 목사는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사실 여부를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카 공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다음 대기자들이 양 손에 명품 백을 들고 명품
그 쇼핑 가방을 들고 유명한 백화점의 선물들을 사서 제 다음으로 접견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해명하실 것입니까? 자, 그런데 저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사실이 좀 다르다. 물론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최재형 목사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물건을 선물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촬영한 것이고요. 최재형 목사 옆에 앉아 있는 한 여성이 보이는데 저 여성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행정관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의 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옛날 영화 보면은 네. 탄관오리들한테 선물 주려고 줄을 쭉 서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인 거죠? 네, 그런데 저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아크로비스타 호텔,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 네. 그 안에 있는 고아나 컨텐츠 사무실 쪽이에요. 그 사무실 쪽에 그 일반인들도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론 네. 통제는 하겠지만은. 네. 그런데 거기서 선물을 주려고 저렇게 쭉 서 있었다? 이것은 일단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면은 지금 그 용산에서 어떤 스카프하고 옷하고 저기 맞는 사람들 그 당시 행정관이 착용했다는 것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만약에 선물을 주려고 온 사람 거였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옷하고 스카프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잘 참고될 걸 한 거지. 그리고 이 최재형 씨는 여러 가지 보면은 이 접근을 하는 방식에서부터 상당히 이 어떤 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네. 저 매몰차게 이제 왜 뿌리치지 못했느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했던 이야기죠.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양평에서 선친과의 관계 같은 걸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 막 비난을 하고 이래서 이제 접근을 해서 매몰차게 이제 뿌리치지 못한 그런 측면도 본인이 만들었고 이 일이 터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본인의 이 발뺌을 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누명을 갖다 씌우는 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좀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네. 사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 그때 당시에 총선 때 지금 조금 전에 5번의 문자에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문자 자세히 보시면은 사과를 하는 건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하는 그 말이 많고 실제로 내가 국민에게 사과하겠다고는 적극적으로 한 건 한 2문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실제 그때 총선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사과를 하고 나면은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총선 앞두고 민주당에서.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니 그 대면조사 받으라고 해서 대면조사 받았는데 네. 새로운 문제 출발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왜 그 검찰청에 가서 받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뭐 약속 때렸느냐? 검찰하고 짰느냐? 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때도 사과하는 데 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는 아직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사과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사과할 움직임은 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었습니다. 지난 2월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지난 3일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행정관을 불러서 관련된 내용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당시 행정관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반환을 지시했는데 업무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반환을 깜빡했다라고 유모 행정관이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앞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행정관의 진술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을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고 저희 함께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당일날 이걸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라는 지금 해명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깜빡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는 사람들이 깜빡해서 일을 잘 못했다? 만약에 그게 진실이면 이미 그 사람은 파면 조치가 됐어야 맞는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현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만들어진 진술이다. 나중에 이것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거 이행하지 못한 행정관의 어떤 얘기를 듣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권준석 대변인님? 그러니까 잘못이죠. 반환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저 문장이 저 얘기가 나온 것은 검찰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조사할 때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한 줄이 간접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변호인이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에 그 변호인의 설명에 의하면 김건희 네. 여사께서 이제 그 가방을 본 다음에 포장을 한번 뜯어 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명품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최 목사님이 미국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니까 한국에 와 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드려라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즉시 아마 행정관 입장에서는 그 즉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어른 때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고 네. 와서 만났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제 그 당시엔 몰랐으니까 성의의 표시라고 줬는데 네. 바로 이제 돌려주는 것보다는 적절한 때에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안 돌려준 것은 잘못이죠. 돌려줬어야 되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이것은 이제 그 정파를 떠나서 대통령 부인께서 정말 그것을 갖고 탐이 나서 쓸 마음이 있었다면 네. 2달이 지나도록 안 쓰고 있었을까요? 근데 안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포장 그대로 뜯어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보관돼 있는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받아서 검찰이 제출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더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명품 가방은 대통령실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대통령 비서실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청사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게 검찰이 지금 갖고 오라고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네. 가지고 가서 검찰은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이거 최재형 목사가 네. 이거 주기 전에 일련 번호라든지 영수증을 아마 제출을 했을 거예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런 해가지고 보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물품을 특정을 해야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 이미 제출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볼 절차가 필요하고요. 네. 그렇다고 검찰이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확인만 해보고 이거에 대한 법적인 어떤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 명품 가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대통령실의 주장,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을 보면 어디에 있다는 건 나오지가 않았어요. 청사내에 있다는지 아니면 한남동 공간에 있다는 내용인지 이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디에 있다는 것도 헷갈리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행정관이 바로 그날 즉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까먹었다. 그래서 또 네. 어떻게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는 그날이 아니고 바로 돌려주면 민망하니까는 차후에 돌려주라고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네. 이게 몰카를 장착을 해서 선물을 주고 간 게
2022년 9월 13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한 게 작년 11월 29일이에요. 1년 2개월이 흘렸어요. 1년 2개월을 왜 기다렸느냐? 아마 그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 가방을 들고 나올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네. 그럼 극적인 효과가 있으니까는 기다렸는데 들고 나오지 않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저거를 터뜨렸다 이제 그런 분석이 그때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행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게 그 바로 그 선물을 받은 그 얼마 후에 그냥 이런 게 있었으면은 자기가 다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2022년 9월 13일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그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기억을 못할 거예요, 본인도. 본인도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은 용산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도 그 가방을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됐으면은 이것을 확실히 뭐 그 간제해서 뭐 어디로 옮기고 이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을 텐데 1년 2개월 지나서 이게 그 논쟁거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혼선이 좀 일어났다고 봅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행정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코바나 컨텐츠 출신 행정관이라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억을 되살려서 자기가 이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모든 것을 보면은 1년 2개월 후에 이것을 폭로를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폭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검찰 선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부역에만 급급합니다. 검찰이 속 시원하게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가 나서겠다는 거, 뭐 특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청문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은 대통령 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 왜 이렇게 오래 뭐 걸리느냐, 뭐 소환 조사가 빨리 안 이루어졌느냐라는 그런 그 심정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법적으로 보면요, 이 사건은 그 이미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대로 그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인 같았으면 이것이 고발됐더라도 그냥 각하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지만 대통령 부인이고 국민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높은 도덕적인 책임감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검찰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김승호 부장 네. 이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인사 발령도 안 내고 계속 수사를 하게 한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좀 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는 어떤 탄핵 청문회가 국민의 한 명이 그 청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140만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법에 의거해가지고 이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오히려 탄핵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이 탄핵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걸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잘 밝혀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천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바깥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변명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모 행정관도 그러면 앞으로 조모 행정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징계를 받는 겁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또 국가권익위원장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 기록물은 특이하게도 받는 즉시 국가로 기속이 된다. 그래서 네. 이것을 반환하는 건 국고행령이다. 이철규 의원까지 동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사과 형식을 하면 국민의 마음도 조금 더 풀릴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강성필 평론가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 심한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따로 불러서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워딩을 따로 확인을 해봤더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라는 워딩이 있고 그리고 들었다, 이성윤 현재 의원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닌 어떤 본인의 생각과 주장이 반영돼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청문회 때 출석 안 한다라고 대통령실이 분명히 밝힌 만큼 다음 주 금요일 26일에 있을 그 청문회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